네,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도 보수 정당론에 대한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장 오래된 당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1988년 입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맡고 계신 또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김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엄 이후에 처음 출연이세요. 꽤 오랜만에 출연한 그러네요. 것 같은데요. 예. 네. 왜 이렇게 못 모셨죠?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자주 모셨어야 됐는데. 그 이진수 방통위원장 국면에서는 저희가 과천까지 라이브 중계 네, 차를 그랬었습니다. 보내가지고 막 그 실시간 라이브를 했었었는데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진숙이 아니고 김홍일이었어요, 당시. 그때 김홍일이었나? 김홍일. 그러네. 김홍일 김홍일이 위원장이었네. 런홍일 할 때. 런홍일 할 때.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진숙 이진숙으로 넘어가. 등장하고 청문회하고 맞습니다. 탄핵시켰더니 176일인가 만에 복귀해서 그러니까 극우의 여전사 지금 빵진숙. 예. 우리는 빵진숙으로 통하죠. 네. 그 빵을 머지않았어요. 빵을 많이 드셨어요. 머지않았어요. 지금 유성경찰서에서 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수사가. 수사가. 그리고 서강대학교도 2차례 압수수색 받았고 그다음에 당시 1호차를 수행했던 수행기사도 조사받고 네. 그다음에 MBC 본사도 MBC 대전도 압수수색 받고.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 사장 집무실에 웬 냉장고에 웬 와인이 와인이 그렇게 있었고 많았는지. 뭐 다 처분하고. 예. 뭐 네. 그러니까. 의원님은 내란의 밤에 어디 계셨습니까? 저는 그날 새날 유튜브 출연하고 네. 집으로 가는 거의 집 앞 입구에서 전화를 받아서 네. 다시 차를 돌려서 네. 국회로 도착하니까 몇 시예요? 11시 한 20분경? 11시 예. 20분. 월담해서 아니요.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문이 열렸어요. 일부 문이 예. 정문 쪽으로 집중해서 그 경찰이 막고 예. 사실은 늘 어떤 데건 간에 허술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우리 국회 주변에 수소 그 넣는 차량 그게 그 옆에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예. 경정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쪽 문은 경찰이 안내를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네. 경찰이. 네, 의원님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 경찰을 찾아야 됩니다. 간사 출신이어가지고. 아니요, 행안이 간사는 아닌데 네. 어쨌든 영등포 경찰서 쪽에 나와 있는 경찰들은 대부분 얼굴을 아니까 그때 잠깐 뚫렸을 때가 있어요. 네, 그때 예, 의원님은 그때 들어갔어요. 예, 네. 월담하지 않고 월담 안 했어요. 와, 대단하십니다. 대부분 그날 밤 새셨겠네요. 그렇죠. 그날 다 밤샜죠. 네. 그날 저도 30몇 시간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예, 그날 뭐 4시까지 저희가 본회의장에 있었고 예. 순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지킴이가 그때부터 그렇죠. 시작한 거니까요. 예, 맞아요. 예. 지금도 잠은 잘 못 주무시겠네요. 그래도 조금은 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예, 베개를 좀 바꿨더니 베개를? 네. 토퍼 잠 못 자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품을. 베개? 네. 아 진짜? 정말 좋은 베개 잠깐만요, 있습니다. 의원님. 우유 토퍼 광고해야 돼요. 네, 광고 시간이죠. 제가 밑자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예. 그 의원님 베개 강추하시는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는 토퍼. 그 뭐예요? 우유 토퍼라는 게 있어요. 예, 수면 공감에서 4년 동안 개발한 우유 토퍼가 수면의 질을 180도 바꿔 준다고 합니다. 여기 딱 누우면 오늘도 수고한 자신, 나에게 상을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요. 포근하면서도 폭신한 코튼 쿠션 사이에 탄탄한 지지력을 위한 메모리 폼을 넣어서 3중 구조고 두께가 무려 10cm에 해당합니다. 바닥에 깔면 엉덩이가 베기지 않고 낡은 침대 위에 깔면 새 침대처럼 쓸 수 있어서 침대가 오래된 분들한테도 딱입니다.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시면 척추 관절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요. 숙면을 위해서 우유 토퍼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자는 습관이 나빠서 밤새 뒤척이는 분들 계시다면 꿀잠 되시겠습니다. 지금 수면공감 공식몰에 회원 가입하시면 9만 원대부터 구매가 가능한데요. 무엇보다도 이 토퍼가 너무 크고 그래가지고 세탁이 안 되는데 요 우유 토퍼는 세탁이 가능합니다. 시중에 파는 그 메모리폼 들어간 토퍼 중에 세탁이 가능한 상품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유 토퍼는 세탁도 가능하다. 세탁기에 넣고 딱 돌리면 끝이다.
그리고 공식몰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장윤선 이렇게 적어주시면 보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보관 스트랩도 증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가격에 사은품까지 꼭 같이 받아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우유 토퍼 하나 네, 여기 딱 네. 넣으면 잠이 솔솔. 아, 네.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출연을 안 해가지고 몰랐구나. 아, 의원님 출연하시고 우유 토퍼 아, 다음에 오늘 100회가 최고의 아니라 정보입니다. 최고의 정보. 네. 최고의 정보다. 정말이에요. 우유 토퍼가 최고의 정보다. 아니 그 수면 공감이라는 데서 예, 나온 예, 거라면서요. 잠 못 자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막 뭐 아파서 잠을 못 자는 분도 있고 수면 장애가 있는 분도 있고 한데 되게 좋은데요. 저도 정치인 분들 중에 잠 못 자고 주무시는 분들 많죠. 수면제 드시고 주무시고 뭐 이런 분들도. 대면 주무신 분도 있고요. 뭐 인사는 우리 이 원장님은 대면 주무세요. 그렇구나. 자, 그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민주파출소 네. 예, 하루에 1일 1브리핑 하고 계시다고. 네. 그 상당히 열심히 하시고 있어서 뭐 성과가 많다. 사실은 금요일만 네.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예. 그 저희가 이제 민주파출소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제 브리핑한 게 1월 2일이고요. 그때 이제 스카이데일리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다음에 탄핵을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내란을 선동하고 그리고 급기야 1월 19일 날 있었던 폭동 법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사도 나오고 해서 사실은 거짓말이 너무 이제 난무한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뭐 정강훈 그다음에 최근에는 그 손현보 네, 목사 그다음에 전한길까지 네, 강사. 포함해서 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저희가 매일 대응하지 않으면 그 민주파출소로 제보되는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가짜 뉴스나 허위 조작 정보를 알릴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매일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보받는 것들을 데이터를 내서 네이버, 유튜브, 그다음에 SNS, 커뮤니티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네. 그때 이게 가짜고 허위다라고 이제 저희가 규정하고 심각한 경우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영등포 경찰서의 고발 조치를 통해서 이제 근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카톡의 허위 조작 정보를 단순 퍼 날라도 그거는 중대범죄거든요. 그 부분을 전용기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무슨 검열이니 이런 식으로 카톡 검열. 터무니없는 예. 그런 말로 이제 또 모함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극우 유튜브 중에 하나는 폐쇄를 했고요. 김상진 TV는 폐쇄를 했고 아, 이 민주파출소의 문제 뭐 제기로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이분이 뭐 고발돼서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고 얘기는 하는데 폐쇄됐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한 번 내면 경고고 세 번까지 가면은 그 삭제를 해 자동 삭제 기능을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거를 삭제시킨 채널도 많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신남성연대 네. 거기도 한 번만 더 하면은 예. 문제가 생깁니다. 배인규. 예, 배인규. 예. 그리고 1월 19일 날 있었던 그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를 해서 예. 저희가 유튜브 민원도 넣고 그다음에 고발 조치도 하고 해서 곧 상당한 유튜브 채널들이 문제가 생길 거고 그다음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네. 경찰이 수사를 좀 미온적으로 했는데 조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스카이데일리의 허위 광고 같은 경우는 네. 그거는 조선일보 그 이제 재판관들에 대해서 4명 콕 집어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던 그 광고에 대해서 고발한 검사한다는 변호사 모임의 관계자가 가서 경찰에서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고 나오고 그런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허위 가짜 뉴스 뭐 특히 카톡을 통해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 유통을 거의 다 그걸 야 카톡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데 막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닌 그런 그걸 퍼날라도 그 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매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고를 해서 네. 폐쇄 조치된 게 모두 몇 개예요? 지금 이제 개수를 좀 파악을 하라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김상진 TV는 이제 명백히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조그만 채널들 같은 경우도 한 10군데 정도가 폐쇄 예, 조치됐어요. 폐쇄 조치되고 예. 지금 이제 신남성연대는 2개가 지적이 돼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삼진아웃. 예, 삼진아웃되는 그렇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하여튼 그 뭐 별의별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감시가 필요하다. 참고로 취재 편의점은 가짜 뉴스 없습니다. 네,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88년 입당하셨으니까 네. 37년 네. 민주당 당직자 당간부. 그러니까 당직은 아니고 당직은 이제 2000년도에 했고요. 네. 저는 88년도 입당하면서 바깥에 이제 재야 출신들이 이제 영입돼서 당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987년 6월 24살 이후에 이제 의원님 24살 때. 네, 4살 때 대학교 졸업하고인데 그때 88년도 13대 총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선에서 완패를 당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호남을 근거로 한 정당이 그나마 하나는 있어야 된다. 노태우도 영남이고 김영삼 영남인데 호남에 정당이 없어서야 쓰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잘못했지만 후배들이 들어와서 평민당을 좀 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시 98명이 평민당 입당을 합니다. 그때 입당하셨던 분이 이제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문동환, 박영숙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제야 그 소위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모든 자산을 털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했던 전국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입당을 했고 입당을 해서 당직을 가지신 분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지만 저는 평민연이라고 그런 제야의 목소리를 바깥에서 담아서 당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하나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총무간사, 조직간사를 했고 그때 당시 같이 함께 했던 분이 이제 김한정 의원이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 당시에 이제 평민연에서 함께 평민연에서 하면서 그분은 이제 정당으로 들어갔고요. 대외협력 부장인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의원들 보좌진으로 들어온 분이 이제 김성환 의원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애국적 국민정당, 전국적 국민정당을 만들려고 이제 입당을 한 거고 그래서 그때는 진보의 가치는 사실은 민중당 이죠. 계급정당,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민중당이기 때문에 평민당은 진보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 뒤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1955년도에 만들어진 우리가 모태라고 하는 민주당의 모태인 그 민주당도 사실은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국 정당 어쨌든 민주정당, 국민정당입니다. 국민정당이 모토였습니다. 70년 전에. 그리고 1995년도에 새천년 국민회 새정치민주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 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이때도 중도적 국민정당의 포지셔닝이었어요. 그래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이제 98년도에 된 건데 집권하고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2년도에 JP랑 합당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진보적 가치를 소중히 했지만 구시대의 막내였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보다는 당신이 어쨌든 그러지 못했다라고 자기 반성을 통해서 이제 2008년도에 진보의 미래를 꿈꾸셨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터뷰한 책에 보면 어떤 대목이 있냐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이 과연 진보의 가치를 구현했나 이것을 물음을 던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던지면서 본인은 2009년도에 이제 서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중도 보수 민주 진보의 가치를 다 아우르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 그래서 이제 정당으로 기준을 놓고 보면 진보 정당은 아니다. 그러나 포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했는데 마치 그것이 진보의 가치를 부정한 것이냐 이렇게 해석해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가장 저희가 고민했던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는 정권을 잡는 건 요원하기 때문에 그런 계급 계층보다는 그 국민들의 요구와 요청을 받아 안는 정당의 슬로건으로 가져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국민참여 대중정당. 그게 이제 열린우리당의 모토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시민들이 두루 참여해서 뭐 세상을 좀 바꿔 나가는데 네. 기여를 하자. 시민운동이나 학생운동이나 뭐 제야운동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정치에 진출을 네. 해서 조금 더 운동장을 넓히고 진보적 의제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그 의견들을 좀 담아내는 대중정당, 전국정당. 네, 그게 꿈이었고 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참 빨리 온 거예요. 저희가 88년도 입당할 때 이해찬 대표가 이제 13대 평민당 가닥을해서 초선 국회의원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쯤이면 정권 교체라는 그런 우리의 과제가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20년 걸릴 거다 그러셨거든요. 정권 교체하는데 20년은 예, 그래서 걸릴 거다. 제가 24살이니까 20년이면 44이니까 예. 아, 그 정도 20년 봉사하면 되겠다. 예. 고 생각했는데 10년 만에 DJP 연대로 사실은 JP랑 연대한다고 하면 그때 누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진보냐 보수냐는 논쟁을 한다면 다 네. 거부했겠죠. 근데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그 YS가 만든 민주당이 일부 이제 잔류하고 이게 한나라당으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 97년도에 DJP 연대를 하는 그 정당으로 들어오셔서 성과를 냈던 거고 그래서 해수부 장관을 하셨던 거고 2002년도에 도전하셔가지고 단숨에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정권을 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 실현되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를테면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이제 민주당의 오래된 꿈을 이제 어쨌든 세 차례를 이룬 거잖아요. 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아마도 파면 결정이 나면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는 이제 그렇습니다. 전망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4대에 걸쳐서 이제 정권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건데 예컨대 이제 이런 거예요. 운동장을 넓게 쓰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고 보수 정당을 민주당이 맡겠다라고 하면 중도 보수에서 왼쪽으로 좀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민주당은 민주당은 진보 그걸 의제. 하고요. 네. 민주당은 당연히 그걸 하고 네. 정부는 네. 국민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최근의 발언은 민주당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제를 던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표만이라면 네네. 좀 더 진보적인 것과 좀 더 보수적인 것들을 강화시켜내면 되는 거고 그건 정책으로 가져가는 건데 지금은 어쨌든 망가진 국민의힘이 완전히 망가져서 극우 정당으로 지금 네. 치닫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중도 보수의 정책이 공중분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하지 않으면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니까 최근에 그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거고 네. 그리고 헌법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다라고 명문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덧 어느 순간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에 정말 맹종하는 네. 정광훈 정당으로 전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론조사에 중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가 네.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우쪽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게 된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AI위원회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달에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부가 대응을 뒤처지게 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이런 그 반도체 분야나 그런 그 이제 소부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때 소부장을 통해서 일본에 덜 규속화됐는데 네. 최근에 되다 보니까 엄청 뒤처지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럼 진보의 아젠다냐? 국민 전체의 아젠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까지 저희가 막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당 안에서 또는 당 밖에 지금 민주당이지만 당 밖에 계신 분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한 수단으로 쓰는데 본인들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김경수 도지사의 경우는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을 받아줘서 고맙다. 그렇게 이제 입장을 네, 내고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내고 이제 지역을 순회하겠다라고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지사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부속 부속실에도 있었고 기록 담당도 하고 예.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이 뭔지 음흠. 몸으로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그 내용의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보완제적 역할을 하면 네.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보고 특히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해서 좀 다가오기 어려운 문제가 네. 진보 또는 빨갱이 뭐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표가 던지는 그런 이슈를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경수 지사의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 그 과업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역할을 좀 하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그 이른바 이제 TPK 뭐 부산, 경남, 그러니까 울산을 포함해서 그 TK 지역까지 포괄하는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호도된 뭐 잘못 알려진 소위 빨갱이 네. 뭐 좌파 뭐 종북 그렇죠. 뭐 이런 종북이란 말을 쓰죠. 프레임을 네. 예, 계속 쓰고 아니, 있는데 인공기까지 걸어가지고 대표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지금 부울경에서 구리 수도권에서 그러고 있어요. 수도권에서요? 얼마 전에 왜 네.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예. 그 문제가 윤석열은 됐던 성조기, 그다음에 이재명은 뭐 이재명은 인공기, 그다음에 한동훈을 태극기 이렇게 네.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극우 프레임에다가 기독교 안에 극우적인 사람들이 이재명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자꾸 더 씌우는데 2022년도에 대선 패배의 요인을 본인으로부터 찾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장을 훨씬 더 넓게 쓰는 거고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그다음에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 그런 국민의힘의 논리에 즉각 대응해서 바로 이렇게 좀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되는 것과 그 뒤에 것 대비하는 거죠. 예. 네. 그 얼마 전에 저희 프로그램에 박지원 의원이 네. 민주당 중진들 일 좀 해라. 그 거의 나는 지금 이렇게 하루에 방송을 6개, 7개씩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386 그 의원님하고 동세대이신데 네. 이제는 민주당이 중진이 된 그 386들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습니다. 저도 사석에서 질타 많이 합니다. 아 사석에서 네. 공석에서 질타를 하시면 저는 다음 좀 빠르긴 하지만 네. 다음 총선에서 네. 지금 중진들은 지역으로 전면 재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울경이든 예. 뭐 충청권이든 지금 민주당 취약한 중진들을 취약한 지역에 예. 본 자기 태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그쪽 뭐, 지역으로 예를 예를 들어 통일부 장관까지 하고 중진 뭐 당의 주요한 보직을 했던 이런 분들은 이제 이동을 하셔야죠. 이인영 장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분도 있고요. 장관까지 문재인 정부의 장관까지 하고 현직에 있는 분들은 전진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까지 하고 수도권에 있는, 있는 중진들을 다음 총선 때 부울경, 무조건 대구 경북, 뭐 대구 경북, 부울경, 네. 뭐 강원, 충청 뭐 이쪽으로 다 내려가라. 아니, 이쪽에 그러니까 하방을 해라.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지역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전국적 국민정당의 과제가 미완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아우르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대표가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수는 지역적인 보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부울경 특히 부산은 국회의원 1명밖에 없고 경남은 3명이고 네. 울산 하나. 이래갖고 전국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한 386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정책 몇 가지가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취약한 지역 특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 이게 이번 대선의 관건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의원들이 정말 고민을 해서 움직여야지 그게 설득력이 있지.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소위 말장난으로 하고 평소에는 말장난 평소에는 안 보이고 이슈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정책이나 발언을 가지고 페이스북에 글 쓴다고 해서 그분들이 얼마나 지지를 받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특히 노무현 정신, 김대중 정신을 얘기하려면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이 있었던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
타파, 지역주의 타파, 세종 행정수도 이전, 그다음에 부울경에 있는 인재 육성 이런 거를 그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 다 못해서 정권을 뺏겼습니다. 우리가 미안하게. 그럼 국민들한테 죄송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봉사를 할 거냐 고민을 해서 회답을 내놔야죠.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은 뭐 충청이나 강원도 마찬가지고 부울경, 대구, 경북이 제일 심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강원도도 사실은 국민의힘 강원도는 제가 그 강릉 출신인데요. 네. 강원도는 우리가 여당이 되면 여지가 생깁니다. 어, 예, 그리고 좋은 인재가 지금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저희 그 서울에 있다가 갑자기 내려가면 수도권에 있다 갑자기 내려가면 그런 동네는 잘 안 되거든요. 수도권은 수도권하고 이제 부울경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셔가지고 대통령이 되신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서울에서 좀 장관하고 또 인지도가 있고 명망성이 있으면 부산은 그래도 수도권에 그 또 한편의 수도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은 충청도도 가능합니다. 네. 네. 장관 하셨던 분들 본인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면 네. 고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장관 출신들, 네, 장관 출신들 고민해서 내려와라. 아니 그리고 김부겸 총리. 총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 지내고 장관 하셨던 분들은 국가 공무원이었잖아요. 장관급은 적어도 그러면 국민 정체를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지형을 넓히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그러면 우리 당의 이 지지율이 특히 믿음이 저는 한 3%에서 5%는 높아질 거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의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뭐 방송법,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국민의힘 반대로 전혀 통과가 안 됐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개혁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보적 의제들. 그거는 상임위마다 네. 일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저희 네. 방송사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방송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방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렇게 국민들을 괴롭히는 위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네. 윤석열만 바라보면서 정책을 했던 그리고 방송 또는 그 거기 종사자들을 괴롭혔던 그런 위원회들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기구로 만드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당이 위원장이 아닌 경우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우리 당이 위원장인 경우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 하에 충분히 논의하고 수기해서 상임위에서 처리를 하고 본회의에 처리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법안으로 다 정리하고 정부 조직 개편도 가능합니다. 예, 일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